블로그라는 게 네네. 과거에 써놓은 글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터넷 세계에 남잖아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해도 5년 6년 전에 썼던 글에서도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계속 받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산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IMF 시절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지만 거기서도 또 성공하시는 분들은 있었다고 해요. 파도의 흐름은 한번 모든 것들을 위아래를 바꿔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AI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블로그라는 게 해외에 살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하루에 약 160만원, 170만원 정도 벌고 있네요. 하루에요? 네, 어제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네네. 하루에 100만원 벌었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블로그로 월 100만원 버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있는 아우러스 김종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구글 블로그라는 거를 해요. 여기서 수익 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는 이제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네, 보통 집에서 하면은 퍼질러 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자신을 좀 일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카페라든지 밖에서라든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좀 밖에서 일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카페로 갑니다. 근데 오늘 막상 나와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겨울이 끝났나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노트북으로 글도 쓰고 돈도 벌고 하려고 공원으로 가려고요. 원래 공원에서 많이 하시는 네, 거예요? 주변에 있는 공원도 많이 가고 대전 근처에는 호수가 많아요. 호수를 보면서 글을 쓰면은 돈도 벌고 힐링도 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이걸 지금 부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부업을 했어요. 월급이 얼마 없다 보니까 부업을 했는데 월급 이상으로 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차라리 시간을 여기다 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죠. 언제부터 운행하셨던 거예요? 9년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을 했고 본업으로 시작한 건 약 20년도 안정적인 수익을 때려치고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2배 이상 넘어갈 때 결단하자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걸 1년 만에 이루신 거였어요? 그쵸, 거의 1년 반?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되게 빨리 성장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 타이밍이 참 좋았죠.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동선 이런 것만 글 써도 사람들이 제 블로그 엄청 들어왔거든요. 네네. 중랑구 확진자 동선, 강남구 네네. 확진자 동선. 저는 서울 이게 아니라 지역구별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전에 사시는데 서울을 메인 타겟으로 맞아요.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는 블로그라는 게 해외에 살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인터넷은 지역적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일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월급이 70만원 받았을 때예요. 직해서 막 120만, 150만. 저는 이제 교육업 쪽이었는데 꿈을 위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열정페이는 당연시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닌데 행복하려면 필수 조건 돈이다. 이걸 딱 느꼈던 적이 그냥 옛날 드라마인데 혹시 꽃보다 남자 아세요? 구혜선한테 막 이렇게 꽃 선물 막 주잖아요. 그걸 보면 나도 내 여자친구 생기면 멋있는 꽃 선물 사주고 싶다 로망이 있었어요. 꽃다발 사주려고 했는데 꽃다발 하나가 30만원, 50만원인 거예요. 이건 못해 하고 돌아 나오는데 꽃집 보면 볼품없는 꽃송이들 냉장고 밑에다 물꽂이 이렇게 모아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장님 그럼 이거는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내한테 사다 줬는데 너무 해맑게 웃는 거예요. 진짜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표정은 웃는데 제 마음 갈갈이 찢어졌죠. 사랑하는 아내한테 가장 볼품없는 거, 가장 밑에 떨어져 있던 거 이런 것들을 선물을 줬는데도 아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도 내가 아내랑 결혼하게 되면 평생 고생만 시키겠구나. 꿈이고 나발이고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된다 결단을 하고 그때 이제 노가다도 해보고 영업도 해보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때 대표님 본업이 있으셨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네, 본업은 있어도 주말에 갈 수 있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는데 끈기와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력으로 안 되면 머리로 하자, 시간을 갈아 넣자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애드센스는 무자본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애드센스를 시작한 거죠. 애드센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맞아요. 구글 블로그예요. 이 애드센스는 뭐냐면 구글 광고예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처럼 블로그에 넣는 건데 티스토리도 넣을 수 있고 블로그, 스팟, 워드프레스 종류는 엄청 많아요. 네이버 빼고 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티스토리를 처음 시작을 하셨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이제 선배분이 있었죠. 그분한테 조언을 받고 그대로 글을 썼었어요. 대표님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잘 됐던 키워드만 딱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GV80 자동차였어요. 딱 현대자동차가 GV80을 처음 출시했을 때 광고 엄청 때리고 내 관심사기도 하고 그냥 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수익을 봤는데 수익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익이 0.1도 안 나왔어요. 이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 이게 딱 맞아지니까 거기서부터 스포트라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대표님 첫 수익이 어느 정도셨어요? 첫 번째 달에 30, 두 번째 달에 70, 네. 세 번째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장해 나갔어요. 블로그라는 게 네네. 과거에 써놓은 글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터넷 세계에 남잖아요. 물론 방문자들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글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과거 수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해도 5년, 6년 전에 썼던 글에서도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계속 받는 거죠. 티스토리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쿠팡 광고가 엄청 많이 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말고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다른 광고도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블로그거든요. 여기 보시면 쿠팡 광고 말고 무료 쿠폰 지급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체가 돈이잖아요.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광고가 나와요. 실시간 알림 그리고 대출 광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블로그 내용이랑 관련 있는 광고를 달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광고는 구글이 달아줘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건 제 노하우긴 한데 지금 방금처럼 여러 번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너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를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 그러면 내가 돈 광고를 넣어줄게 이렇게 돼요. 당연히 나랑 관심이 있는 내용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광고 클릭률이 좋은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구글이 내 폰을 해킹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 나와요. 지금 이제 PD님이 저랑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저 블로그 광고가 나올 수 있어요. 다 인식하고 있어요, 얘가. 블로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표님 블로그에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대한 AI의 파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버는 거고 파도를 잠식당한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고 IMF 시절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지만 거기서도 또 성공하시는 분들은 있었다고 해요. 파도의 흐름은 한번 모든 것들을 위아래를 바꿔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AI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이것도 이제 제가 개발해 놓은 GPT AI인데요. 아, GPTS. 네. 아까 봤던 근로장려금이라고 칠게요. 네. 글 쓰려면 힘든데 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쓰면 좋을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공원에서 이렇게 PD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글을 하나 쓸 수가 있는 거죠. 핸드폰 하나로. 이거 5초면 되잖아요. 글 하나 나오잖아요. 제가 들었을 땐 주변에 블로그 하는 친구들이 GPT로 그거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알고리즘이 노출을 안 시켜준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이버도 그거 없어요. 구글은 잡아요. 이 블로그라는 게 꼭 구글에 노출시켜야지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구글 노출은 사람이 글을 쓰는 게 더 좋은 거고 그 외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도 내가 글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스레드도 있어요. 그걸로도 연예계 막 소식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지원금 같은 거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니면 AI 요즘 핫하니까 AI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10가지 추천 뭐 이런 거 스레드 올려도 되고. 아무튼 방법은 정말 많아서 꼭 구글에 노출시키는 게 정답이 아니다. 그거는 일부 중에 하나만큼 중에 일부. 저는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니까는 이제 AI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주제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주제가 되게 다양하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팬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규 유입을 위주로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자동차가 잘 걸려서 했지만 그 전에는 두부의 효능, 감자의 효능, 고구마 효능 이런 것만 썼어요. 시리즈로. 이거 아무리 밀고 가봤자 돈 못 버는 거고. 지금은 알아요. 그때 왜 망했는지 여러 가지 주제를 해보고 이거 돈 벌리는 주제네. 그러면 그때 그 주제로 가면 되는 거죠. 아무리 삽질을 열심히 해도 거기에 물이 있어야 우물을 파는 건데 만약 거기가 사막이었어 봐. 그럼 백날 파도 우물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디가 물 나오는지를 좀 삽질 좀 몇 번 해보자. 그리고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한 곳을 파는 거죠. 일단 다 써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주제 쓴다고 해서 잡블로그에 잡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100만원, 200만원 벌리니까 그래서 이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바로 집 근처에서 와가지고. 근데 이 광고를 넣는다고 해도 노출 클릭률이 나오지 않으면 수익이 안 되잖아요. 대표님은 노출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인터파크 광고 클릭 안 하잖아요. 근데 인터파크 광고에 이렇게 되면 광고를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명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티켓 찍힌다고 해서 피켓팅이라고 많이 해요. 대부분 이명 콘서트 티켓 예매 이렇게 들어오는데 구매를 못했어. 어떻게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마지막 방법 딱 하나 있다. 예매 대기 서비스라는 건데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정이 넘어가면 이게 취소표가 돼버려요. 취소표를 예매 대기 하는 게 인터파크에서 지원을 해줘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인터파크 광고가 딱 보이면
10만 원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네. 대표님이 지금 임영웅 콘서트를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GV80 때도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차량이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지금 막상 생각이 안 나거든요. 차량은 렌트 있잖아요. 제주도 여행만 쳐도 돌하르방 렌트카 막 이런 것도 광고 엄청 뜨고, 또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거기 막 펜션 광고도 나와요. 그런 것들도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광고가 뭐가 있는지 유심히 좀 살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관절보궁 막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무릎 이런 데 아프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먹는 약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켜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홍보를 한 거죠. 제 팁 중에 하나는 오히려 관절보궁 부작용 써버려요. 대부분 가격, 장점, 효능 이런 것만 쓰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작용 쓰면 그럼 사람도 엄청 들어요. 단점도 말하고 네. 장점도 말해서 판단은 방문자가 하는 거고 업체도 결국엔 이득을 봐야지만 저를 건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나는 관절보궁 추천한다.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역발상, 고정관념을 깨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대표님은 진짜 말을 듣다 보면 주제의 레인지가 엄청 넓네요. 아, 그쵸. 그럼 대표님은 그런 키워드 같은 거를 어떻게 얻는 편이세요? 행동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요리 레시피는 레시피만 보고 그냥 나갈 거예요. 근데 티켓 예매하기는 이 블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티켓을 예매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우스에서 손을 떼질 않아요. 그러면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타겟을 많이 해요. 어르신 분들은 광고를 잘 클릭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장기, 바둑, 게임 다운로드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신문이나 유튜브 뭐 이런 컨텐츠를 보고 그 키워드를 얻으시는 편이에요? 네이버 뉴스 탭 가면은 그날 좋은 정보를 가르쳐 주고요. 구글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뭐 다운로드 방법, 티켓 이런 거를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알림을 해줘요. 이런 것도 해도 되고 뉴스레터도 많아요. 유닉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구나 그런 걸로도 찾아볼 수도 있고, 스스로 정보를 찾으려면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정보를 주면은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키워드를 뽑으실 때 이걸 문장으로 뽑으세요? 아니면 단어 하나로 뽑으세요? 단어 하나로 무조건 뽑아요. 여기 보시면은 근로장려금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로장려금 했을 때 검색했던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근로장려금 외에 어떤 키워드를 쓰면 되는지가 나오고요. 여기 밑에도 인기 주제가 있어요. 이런 걸로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꿀팁 하나는 지식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가 다 나와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근로장려금 대상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하나의 메인 키워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연관 검색어나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표님이 포스팅을 하시는 거고. 맞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돈 되는 거고 궁금해하지 않으면 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데이터로 보는 거죠. 아주 쉽게. 오랜만에 이렇게 공원에서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살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산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주체적으로 산다? 네네. 이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 가서 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회사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표님 그러면 출근하셔서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초보자들은 정말 궁금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초보자들은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한 명 이끌어주면 그만큼 안심이 되는 게 없어서 그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대표님이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되셨으니까 그렇죠. 따라오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블로그 수익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하루에 약 160만원, 170만원 정도 벌고 있네요. 하루에요? 네, 어제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네네. 하루에 100만원 벌었고 오늘은 약 170만원 정도 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애드센스 한다고 해서 하루 만에 100만원, 200만원 번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애드센스 블로그가 고작 월 100 버는 그런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제가 본업으로 선택한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면 나중에 5년, 6년 되면 이렇게까지도 잠재 가능성 있고 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허황된 꿈을 갖고 시작을 하면 실망도 크거든요. 저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하루에 1시간은 꼭 내자. 요 정도는 낼 수 있잖아. 출퇴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잠깐 요 정도 아니면 잠을 1시간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1시간을 내가 부업을 할 수 있는 분들, 내가 현실적으로 월 100부터 시작하실 분들, 월천 안 돼요. 현실적으로 하자. 하루 1시간 월 100.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요즘 그런 말도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는 글들 믿지 마라. 뭐 너가 어떻게 이거 돈을 어떻게 벌게 하냐. 그런 말들이 진짜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당연히 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이 다 달라요. 아무리 비싼 옷도요, 저랑 안 맞는 옷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업도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부업이 있어요. 어떤 인터넷에 많은 부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했다고 해서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나한테 맞는 옷 살 때도 다 하나씩 입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씩 입어보는 거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표님이 그런 악플들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 있어요. 그렇게 돈 잘 벌면 너나 돈 잘 벌면 되지, 뭐하러 그런 거 가르쳐줘 라는 말. 상처가 됐죠. 가르쳐주는 거가 나쁜 행동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럼 왜 가르쳐드리냐, 대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성심당이거든요. 대전 토박이로서 성심당 많이 갔어요. 3년 전만 해도. 지금은 못 가요. 너무 많이 줄 서 있어요. 근데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대전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도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대전 동마다 맛있는 빵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알고 보면 다 성심당 출신이에요. 성심당 대표님이 직원들을 그냥 직원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성심당에 있는 노하우 그대로 가르쳐 가서 나중에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새로운 빵집을 열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대전은 빵의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성심당이 우뚝 서버린 거죠, 마케팅으로.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저 혼자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는 뭐냐면 성심당의 마인드를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제자님들한테 제 모든 걸 가르쳐 드리면 우리 제자님들이 그걸 갖고 나가서 또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저절로 바백이라는 곳이 유명해지는 거고, 저도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당연히 저는 자선사업가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우리 가족이 있고 지켜야 될 직원들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모든 사람들은 다 도와줄 수는 없죠.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성심당 가족처럼 우리 아백 가족분들은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래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8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점이 빠졌을까요? 8점은 돈을 잘 버니까 편하게 벌 수 있고 사후관리가 없어서 그 점에서 만족도는 8점이에요. 근데 이 점은 정서적인 결핍이 조금 있어요. 일을 한다는 건요, 돈이 전부가 아니죠. 직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뿌듯함,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뿌듯함은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보고 한다면 이게 맞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그거는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 점은 제가 뺐어요. 그러면 하고 계시는 이런 수익형 블로그를 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든지 첫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질 테고, 또 낯설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옷을 입어보는 건 얼마든지 구매하기도 전에 입어볼 수 있는 구매자의 특권이죠. 그 특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블로그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애드센스 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키워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요걸 보시면서 해볼만 하겠다? 아니면 어렵겠다? 이거는 개인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내분께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 가서는 가정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 변기도 안 닦고, 그런데 좋아하는 꽃 많이 사갈게.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영상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